여러분,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월 1일입니다. 2023년 1월 1일입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할 BIB 방송센터장 지한스님입니다. 음력으로는 아직 설이 아닙니다만은 2022년도 12월 초열흘 을미일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세기연 양력으로는 새해의 첫날입니다. 1년 365날 되는 1번째 되는 날이죠. 영어로는 뉴니얼 데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이 날을 신정이라고 하고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계면년이라고 하면은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서기로는 2023년이고요. 부처님 불기로는 2567년이고 단기로는 4356년입니다. 아마 올해는 대한민국에 어떤 이변이 있습니다. 그 이변도 좋은 이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 중 첫 번째 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날 1월 1일 탄생한 스노우드롭입니다. 탄생석은 임페리얼 제이드고요. 1월달 탄생석은 가넷입니다. 탄생목은 사과나무가 되겠습니다. 오늘 1월 1일 날 우리 역사에 이뤄졌던 일들 한번 보겠습니다. 1983년도 인천항이 개항이 됐습니다. 1983년 고종 20년 조선 후기 대원군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끝난 직후 조일 수호조약, 강호도 조약에 의해서 부산항과 원산항에 이어서 조선에서 세 번째로 강제로 개항이 됐던 날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입니다. 1896년 조선이 태양력을 채택했습니다. 조선 효종 5년 1654년 이래 태음 태양력이 시헌력으로 사용했는데 같이 1895년 김흥집 내각에 의해서 가보개혁 차원에서 그래꼬리력 채택을 추진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게 그래꼬리력입니다. 1895년 9월 9일자 관보에 태양력을 사용하라는 조칙을 실었습니다. 고종은 김흥집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력 1895년 11월 15일에 공식적으로 계략을 선포했고요. 이로써 음력 1895년 11월 17일을 양력 1896년 1월 1일로 정해 양력을 상용하게 됐습니다. 태양력 채택을 기념하여 연호를 건양으로 변경했고요. 태양력을 사용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업무를 관할하는 곳은 관상검의 후신인 관상소였다고 합니다. 관상소에서는 새로운 책력을 배포했으나 갑작스런 양력의 사용은 백성들뿐 아니라 행사가 많았던 궁궐에서조차 매우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음력으로 농사를 짓던 농촌의 촌노들은 크게 반발하며 책력을 내던지기도 했다고 하고요.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태양력 또는 양력은 그래꼬리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05년도입니다. 서울서 부산철도, 경부선 철도가 개통됐습니다. 대한제국 정부는 국가 근대화를 위해 철도를 건설하고 싶었으나 그때 당시 기술도 돈도 없어 외국에서 조달하기로 했으나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대한제국 시대에 일본 시부사와 H가 설립한 경부철도 주식회사에 의해 건립됐습니다. 대한정부로부터 먼저 일부 구간의 철도 건설권을 취득했던 미국으로부터 부설권을 사서 전 노선을 건설했습니다. 경부철도 주식회사는 대한제국 정부, 일본 제국 정부, 영국 자본으로 구성됐습니다. 1898년 9월 이윽고 부설권을 취득한 일본은 경부철도를 설립하고 1901년 6월 일본은 경부철도 주식회사를 세웠으며 8월 20일에 서울과 영등포, 부산, 초량에서 각각 착공식을 거행했습니다. 일본은 영국에서 자금을 빌려와 미국이 가졌던 부설권과 건설 장비를 구입했고요. 경부철도 주식회사의 자본금의 4분의 1은 일본 국고에서 나왔으며 불입금의 10배에 달하는 사채 모집도 승인했습니다. 시부사와 H 사장은 경부선은 조선에서 일본의 유일 맥관이자 사활의 기관이라고 황족 부호에게까지 시골 농부까지 주식을 사서 애국하라고 선동을 했으며 이 국민주 모금운동으로 2,500만 원의 거대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1904년 러일 전쟁이 발발하자 군수물자 수송 등의 이유로 급격히 공사가 진행돼서 1904년 12월 27일에 완공되어 1905년 1월 1일 오늘에 전선이 개통됐습니다. 일본은 영국처럼 차량이 좌측으로 다녔기 때문에 경부선의 열차도 좌측 통행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1962년도 서력기원이 채택됐습니다. 단기 표기의 연호는 1961년 5.16 이후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서기 표기를 공식적으로 채택하면서 사라졌습니다. 1961년 12월 2일 공포된 연호에 관한 법률에서 대한민국의 공용 연호는 서력기원으로 한다고 하고 다시 그 부칙에서 본 법은 서기 196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4호에 관한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이 법 시행 당시의 공문서 중 단기로 표기된 연대는 당해 연대에서 2333년을 감하여 이를 서력연대로 간주한다고 법제화함으로써 마침내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서력기원이 채택된 날이기도 합니다. 1967년도 오늘입니다. 대구 서문시장 화재입니다. 1967년 1월 1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서문시장 1지구 375가구가 전부 전소됐고 재산 피해 규모가 약 그때 당시 돈으로 1천억 원 정도로 추상됐습니다. 원인은 전기 합선으로 41명이 사망을 했고요. 건물 하나만 빼면 모두 다 전쟁터처럼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2004년도 한국철도도시시설공단이 설립이 됐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대한민국 관내 국유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었습니다. 2004년 1월 1일 대한민국 철도청 건설부분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통합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이란 이름으로 출범했습니다. 2020년도 9월 10일은 국가철도공단으로 다시 변경이 지금은 됐습니다. 2005년도는 한국철도공사가 설립이 됐습니다. 철도 역행 및 화물 운송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철도 운영자산 부채를 국유 재산의 현물 출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현물 출자를 받아 2005년 1월 1일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 이전까지만 해도 철도청으로서 국영철도를 운영하는 곳이었으나 2005년 1월 1일에 공기업으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2008년도입니다. 호적 제도가 폐지가 되고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한 법이 시행됐습니다.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조항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라는 헌법 이념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인하여 호주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이에 새로운 신분 등록 제도의 필요로 인하여 호적법을 대체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지정돼 2008년 1월 1일 시행하게 된 겁니다. 2021년 대한민국에서 낙태죄가 폐지됐습니다. 2021년 1월 1일 0시를 기점으로 낙태죄는 사라졌죠. 2019년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낙태죄 조항에 대한 대체 입법이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월 1일까지 발생한 입법 공백 때문이지요. 아직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 중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념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양력을 쓰는 해입니다. 새해 첫날을 신정이라고 하죠. 이슬람교를 믿는 일부 국가들과 이스라엘, 스리랑카, 에티오피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일상생활에서는 드물게 세는 나이를 사용하므로 이날에 사람들이 한 살을 더 먹는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제정 당시는 1월 3일까지 연휴였으나 1990년부터는 1월 3일이 평일이 됐고요. 1999년부터는 1월 2일이 공휴일에서 평일로 되면서 1월 1일만 공휴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카톨릭에서는 이날은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로서 한국 카톨릭 교회의 의무 대축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원불교에서는 사축 이제 중 축일에 해당하는 신정절이기도 합니다. 1월 1일 생일을 맞는 분 한번 보겠습니다. 1935년생 1월 1일 태어나셨습니다. 과학자입니다. 이희소씨입니다. 벤자민 휘솔이, 그러니까 미국 이름인 벤자민 휘솔이 또는 한국명 이희소는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태어난 한국계 미국인 이론 물리학자이기도 합니다. 20세기 후반 입자 물리학에서 자발적으로 대칭성이 깨진 게이지 이론의 재규격화 문제의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맵시 큐즈의 질량을 예측하여 그 탐색에 공헌했습니다. 물리학자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이래 약 20여 년간 모두 110편의 논문을 발표했고요. 이 중 77편의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됐습니다.
10회 이상 인용된 논문은 이 중 69편에 달하고 500회 이상 인용된 논문은 모두 8편입니다. 2013년 10월 기준 그의 모든 논문들은 13,400회 이상 인용됐고요. 이희소 씨는 1977년 6월 16일 오후 1시 22분경 일리노이주 케와니 근방의 80번 주간 고속도로 상에서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당시 그는 페르미 연구소의 여름 연구 심의에 참가하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콜로라도주 아스펜을 향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 얘기로는 이희소 씨는 그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핵을 연구해서 비밀리 이희소 씨를 한국으로 불러들이기로 했는데 그로 인해서 미국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영화나 소설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에 나와서 있던 인물입니다. 한국의 박정희와 긴밀한 접촉이 있었던 과학자가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있는 분이 바로 이희소 씨입니다. 축구 선수입니다. 박세학 씨입니다. 1936년 1월 1일 날 나셨다가 2021년 12월 21일 날 사망하신 전 축구 선수 및 지도자입니다. 1968년 대한중국 축구단에서 은퇴한 후 8년 동안 축구계를 떠났다가 1976년 해군 해룡 축구단의 코치로 컴백해 1978년 봄 가을철 실업리그, 1979년 대통령 배과 전국체전에서 우승하는 등 모두 4차례 우승과 6차례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983년 8월 럭키 금성 황소의 초대 감독으로 선임됐었고요. 1985년 슈퍼리그 축구 대제전에서 우승을 차지하여 다시 한번 지도력을 인정받으셨던 분입니다. 2021년 12월 21일 85세로 사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국민의 배우라는 분입니다. 1952년 1월 1일 날 태어나신 안성기 배우입니다. 6.25 전쟁 중 1952년 대구에서 태어나서 서울시에서 성장했습니다. 1957년 6살 때 영화 황혼열차로 첫 데뷔를 아역 배우로 데뷔를 했고요. 한국 외국어 대학에서 베트남어를 전공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발발하자 참전하여 베트남에 진출하려 했으나 안성기가 소위로 임관하기 전에 베트남 전쟁이 종식됐다고 합니다. 1974년 포병 소위로 임관해서 군 복무를 이행, 예비역 육군 중위로 전역을 했습니다. 아역 배우 일에 출연한 영화가 무지하게 많고 대중에게 친숙히 흔히 국민 배우라고 불립니다. 부친은 영화 제작자고 안화영이시고 친형은 전 KBS 예능 PD인 안인기, 아내는 조각가 오수영, 장남은 화가 안다빈, 차남은 화가 안필립입니다. 가수 조용필과 중학교 동창이라고 합니다. 현재 안성기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가 전해는 말에 의하면 안성기 배우는 현재 혈액암 치료 중이며 평소에도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만큼 호전되고 있는 상태라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회복과 치료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완치돼서 많은 국민들 앞에 좋은 연기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954년생입니다. 왕종건 아나운서입니다. 54년 제주도에서 태어났고요.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대구 중구 삼덕동으로 이주하여 성장했다고 합니다.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77년 안동 MBC에서 특채 아나운서로 입사했습니다.
동양방송 부산지국에 자리를 옮겼다가 80년 언론 통폐합 이후 동양방송 부산지국에서 KBS 부산방송총국 소속 아나운서로 활동했습니다. 94년도 KBS 서울본사로 발령받아 아나운서실 차장과 한국아나운서연합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1999년 9월 KBS에 퇴사한 후 현재는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94년에 늦은 나이로 40세에 결혼을 했고 95년 5월 아들 재민이를 얻고 지금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아나운서입니다. 배우입니다. 1966년 1월 1일 충청남도 부여군에서 출생한 배우 이종원 배우입니다. 1987년 연극 배우로 첫 데뷔를 하고 1991년 KBS 한국방송사 드라마 첫 출연을 하게 됩니다. 1993년 극단 미추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연기 인생을 시작했고요. 94년 영화 커피, 카피, 코피의 단역으로 영화에 첫 출연을 하게 됩니다. 이후 연극 배우, 영화 배우, 텔레비전 연기자로 두루 활약하다가 1998년 영화 투캅스 3의 단역 출연과 1999년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의 단역 출연, 1999년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의 주연으로서 점점 유명세를 탔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KBS 1 드라마 용의 눈물에서 여진족장과 거린 왕초 등 1인 2역을 하면서 불안관의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SBS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김두한의 보수 구마적 역을 맡으면서 흥행 보증 수표로 거듭나게 됩니다. 종교는 불교로서 법명이 현각법사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씨름 선수입니다. 박광덕입니다. 1972년 1월 1일 충청남도 예산군 출신인 전 씨름 선수입니다. 개그맨으로 활동한 기업가 겸 방송인입니다. 운호고등학교를 나왔고요. 1990년 LG투자증권 씨름단 소속으로 프로 씨름에 입문했고 백두 장사를 3번, 천하장사 준우승에 5번을 올랐습니다. 1995년 연예계에 잠시 뛰어들기도 했으나 실패하고 다시 씨름판으로 돌아와 2000년 은퇴했습니다. 통산 전적은 432경기에 출전해 253승 176패, 승률 59.3%를 기록했습니다. 1998년 혼인을 했으나 후에 이혼을 하고 2005년 영화 종려나무 숲에서 갑판장 역할을 맡기도 했으며 2010년 인천에서 족발집을 차렸고 2014년에 재혼을 해서 안정된 가정을 꾸렸다고 합니다. 족발 사업을 하다가 2021년 5월부터 경기도 오산시로 가게를 이전해서 현재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박성현 씨입니다. 양궁 선수입니다. 1983년도 전직 양구 선수죠. 현재 전라북도청의 양궁 감독이고요. 전라북도 군산 출신으로 소룡 초등학교 4학년 때 양궁에 입문해서 2001년 3월 종별 선수권대회 생애 처음 개인종합 우승을 차지하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으며 2001년 국가대표로 발탁되어 태극마크를 달고 2001년 9월에 열린 제41회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해 개인전 금메달, 단체전에서는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여자 양궁 랭킹 라운드에서 72발 합계 682점을 쏘아 이탈리아 양궁 선수 나탈리아 발레바가 보유한 세계 기록 679점에 3점을 더하면서 세계 기록을 갱신했던 분입니다.
여자 양궁 단체전에서는 윤미진, 이성진과 함께 금메달을 획득하고 개인전에도 금메달을 획득하여 대회 2관왕을 달성했던 선수입니다. 2008년 12월 양궁 메달리스트인 박경모와 결혼을 했고 2011년 시즌부터는 전국 저층의 프로밍 코치를 활동했는데 2012년 시즌부터는 전북 도청의 감독으로서 본격적인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는 남편 박경모와 함께 SBS 양궁 해설을 맡기도 했습니다. 기일 한번 만난 분 보겠습니다. 독립운동가이십니다. 1833년 12월 5일 날 태어나신 최익현 씨입니다. 1907년 1월 1일 사망하셨고요. 철종 치세 시절, 고종 치세 시절까지 충청도 신창 현감, 호조 참판, 경기도 관찰성을 지낸 조선 말기와 대한제국의 정치인이며 독립운동가이자 1905년 을사늑약에 저항한 대표작 의병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1월 1일입니다. 남은 시간 가족들과 아름다운 추억,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올해의 계획도 차질 없이 1년 내 여러분 가정에, 개인뿐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계획이 100% 완성되어서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에 공헌하는 멋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